미국 사회의 가장 큰 과제는 방위비 분담금이거든요. 오염 처리 비용 4곳만 하더라도 2년에 한 약 1,100억 원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에서 상당히 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주춤할 수 있다.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귀 기울이겠느냐. 즉각 4곳을 반환한 것만 보더라도 빨리 털고 오히려 방위비 분담금은 계속해서 압박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서빙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소개합니다. 먼저 뚱커벨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법조여정 박지훈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단박에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나가는 거 잘 아시죠? 지금부터 두 분이 전해줄 무게 있는 뉴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뚱커벨 첫 번째 무게 뉴스 뭡니까? 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3번째로 소환을 했습니다. 예, 어제였는데요. 어제 예. 네, 이 사모펀드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3번째로 조국 전 장관을 소환했는데 한 10시간 넘게 피의자 신문 그리고 조서 열람을 마치고 귀가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뭐 소환 이유는 지금 뭐 청와대발 의혹입니다. 이건 뭐 아직까지 실체나 규명된 건 아닌데 뭐 감찰 수사 또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 사모펀드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2차례와 마찬가지로 뭐 조사 장소, 조사 상황은 상당히 무거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국 전 장관이 이번에도 네. 묵비권 또 진술 거부권을 무겁게 보통 무겁게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무거웠죠. 예. 분위기도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자, 법조여정. 예. 다른 의혹들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뭐예요? 부서가 다릅니다. 지금 반부패부에서 뭐 정확하게 말하면 반부패 2부입니다. 여기서 사모펀드 차명 투자 의혹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반부패부에서 부른 거고요. 지금 하명 수사라든지 감찰 무마 의혹은 공공수사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많이 부른다면 그 부분을 뭐 조사를 할 건데 뭐 조사 대상이 아니었고 뭐 이거 완전히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부른 게 아닌가. 아마 곧 기소를 뭐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박시훈 변호사 이게 네. 이름 자체가 조금 우리 생소하기도 한데 네. 반부패라는 게 특수부죠. 특수부가 이름을 반부패부로 바꾼 겁니다. 이해되네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의 특수부를 줄이면서 반부패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우리 검찰 지금 개혁 자체 개혁 안에서 특수부 줄이겠다. 예. 그래서 일정 그 지검에만 특수부 두고 나머지는 아, 다 맞아, 없앴고 맞아. 그거죠. 이름도 반부패부로 예. 바꾸겠다. 그래서 반부패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을쯤부터 지난 그렇습니다. 예, 얼마 안 특수부죠. 됐습니다. 공공수사는 일반인가요? 그렇죠. 강력 네. 뭐 관련된 강력. 네. 거고요. 자, 이 감찰 무마나 하명 수사 의혹 관련해서는 어떤 혐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유재수 전 부산시장 관련해서 뇌물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이 민정수석실에서 이것들을 감찰을 하면서 사직선에서 무마시켜줬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고 만약에 그렇다면 직권남용죄가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 조국 전 장관이 그걸 알았다면요. 알고 개입을 했다면 또 하명 관련해서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특히 민정수석실에서 조사를 시키고 선거에 개입했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조사를 한다고 지금 이건 배정은 공공부에 이제 공공수사부에 지금 배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뚱커벨 대통령 지지율에 뭐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거의 아직까지 영향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의혹이라는 것도 말 그대로 의혹인 것이고 네. 지금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뚜렷한 가운데 중도층에서도 별다른 반응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변화는 없었는데 조사 결과는 이미 읽어주셨기 때문에 네. 이번 조사 결과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예. TBS가 리얼미터 의뢰했던 조사 결과인데 예, 대통령 아까 허리케인 데스크 할 때 낭독해 드렸어요. 하셨죠. 네, 긍정이 48.6%, 대통령 부정평가 47.2%로 오차 범위 내에서는 긍정이 오차 범위 내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고 네, 보면 될 것 같고요. 정당 지지율이 주목할 부분인데 민주당은 40.9%,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유지되거나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민주당 지지율은 상당히 견고하게 유지가 됩니다. 40.9%,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29.4%
3%, 29%대이기는 하나 20%대로 내려왔습니다. 네. 뚱 소리가 났습니다. 두 번째 무게 뉴스 뭐예요? 자, 드디어 총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정세균 의원이 총리의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김진표 있습니다. 의원 얘기 나오다 갑자기 이제 정세균 의원이 급부상했어요. 김진표 의원은 뭐 본인이 또 철회하기도 했고요. 네. 사실은 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청와대에서 이제 좀 많은 사람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김진표 의원이 뭐 좀 더 빨리 저 맞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더 언론에 좀 부각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저쨌든 간에 계속 얘기가 나오다가 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표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몇 명이 거론됐었거든요. 그렇죠. 한 달 전부터 뭐 김진표 의원 또 이 불출마 선언을 하는 원혜영 의원, 맞아. 원혜영 의원 네. 얘기도 그리고 있고. 정세균 의원도 거론이 되긴 계속 했습니다. 거론됐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제 시나리오가 조금 전에 이 박지원 변호사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낙연 총리가 종로로 출마를 하고 네. 또 정세균 지역구가 종로구거든요. 예. 그러니까 총리가 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논의가 되기도 했었죠. 네. 그 김진표 의원 총리 되는 거에 대해서는 여론도 좋지 않았던 거죠. 네, 표면적으로는 노동계와 시민단체에서 반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관련된 여론조사 결과 뭐 수치를 구체적으로 또 고사를 한 마당에 소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압도적인 찬성 여론은 또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바로 이런 부분들도 이 국민들이 좀 압도적으로 김진표 이 총리 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 여론이 높았다면 달라졌을지도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썩 이 찬성이 압도적인 결과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청와대에서는 좀 감안해서 자유한국당이 되게 찬성을 했었어요. 김무성 의원도 그러니까 오히려 찬성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인데 그렇죠. 지나치게 경제 정책이 보수적이다 이런 것들이 지적이 되어 왔던 것이죠. 네. 정세균 의원 본인 반응은 좀 나온 게 있어요. 이거는 일단은 본인 반응보다는 우상호 의원이 이제 인터뷰 과정에서 총선 출마 얘기가 계속 있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아직까지는 뭐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거론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만약에 좀 더 구체화가 된다면 그때 다시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네. 아직까지는 뭐 반반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근데 본인 뭐, 예. 네, 반응도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한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정 전 의장 측은 차기 총리로 유력하다는 말이 틀린 건 아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될지 최종적으로 공식적으로 검증 단계이긴 한데 공식적으로 지명된 건 아닌데다가 네, 그렇죠. 워낙 지역구 출마 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입을 닫고 있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아까 뉴스 전문 채널 제가 잠깐 봤는데 네.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이낙연 총리가 그 계속 총선 때까지 가고 네. 뭐 비례 대표로 뭐 의원 그래서 총리 임명 자체가 지금 당장 안 되고 네. 조금 더 있다가 될 것이다. 이런 뭐 분석도 내놓은 분이 있더라고요. 가능성이 그렇죠. 없잖아 있죠. 어떻게 될지 이제 더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지금 단계에서 뭐 좀 정세균 전 의장이 무조건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섣부르다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런 이유가 네 짧게 말씀드리면은 이게 총리가 있어야 이제 인사 재청권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총리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서 여러 명 교체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낙연 총리는 끝까지 함께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세 번째 무게 뉴스 뭐예요? 사실은 이 뉴스로는 이 뉴스가 무겁습니다. 미군 기지 반환 반길만한 이야기인데 상당히 오염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무거운 뉴스입니다. 아까 기사 읽는데 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네, 네 곳이 반환이 되는데 57년도에 이제 뭐 속속 미군 기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한 60년 전 만에 예. 기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근데 네 곳이 우선적으로 반환이 되는데 앞으로 큰 골치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미군 기지가 상당히 토양이 오염돼 있는 그런 상태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 왜 괴물 영화 네. 그거 먹고 괴물이 커졌잖아요. 한강에서. 그러니까요. 그 첫 장면이 그거잖아요. 그 영화입니다마는 맞습니다. 미군 네. 부대 내에서 뭐 맞습니다. 독성 물질 배출하는 그런 장면 나오죠. 지금만 봐도 다이옥신도 상당히 있고요. 예. 지금 나비라든지 뭐 유류가 오염됐던 부분 2년 동안 약 한 1,100억 원 정도의 정화 비용이 지금 들 거라고 얼마요? 추정을 하면 1,100억 1,100억 원요.
이것도 추정이니까 저는 이걸 또 다육신이나 이걸 정화를 하면서 더 들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무겁다고 얘기했는데 네. 중금속이 상당히 오염이 돼 있습니다. 납 이런 거. 이게 이제 내 곳이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제 용산 미군 기지가 반환될 때는 네. 얼마나 오염돼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 이건 그렇죠. 도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처리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독성도 상당히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전문가 또 정부에서 진단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미군 측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한국과의 협정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바로 이 땅에서 미군 기지에서 미군들이 훈련받았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거죠. 미국 내에 있는 기지가 오염됐다면 이렇게 나왔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오염 처리 비용 1,100억 최소 예상하셨는데 이걸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그 법적인 뭐 근거가 있어요? 이게 협정 자체가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아예 그런 건 없어요. 예, 마찬가지로 뭐 미국이 독일이나 일본에 주둔했다가 이 시설을 폐쇄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때도 미국이 뭐 정화 비용을 부담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사례 자체가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협의하는 과정이긴 한데요. 지금대로라면 우리가 부담할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오염 처리비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이것도 이 네. 향후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줄까요? 앞으로 이제 남아 있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 우리와 미국 사이의 가장 큰 과제는 방위비 분담금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오염 처리 비용 4곳만 하더라도 2년에 한 약 1,100억 원인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에서 상당히 이 방위비 분담금 이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주춤할 수 있다. 이런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귀 기울이겠느냐. 즉각 4곳을 반환한 것만 보더라도 빨리 털고 오히려 방위비 분담금은 계속해서 압박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무게 있는 뉴스 정말 무거운 뉴스들만 좀 한 네. 것 같아요. 자,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내드릴게요. 조국 전 장관이 3번째 검찰 조사 받았습니다.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피고인이나 피의자 등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이 권리 뭘까요? 뚱커벨 힌트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박지훈 변호사의 반응을 보면 됩니다. 박 변호사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뚱커벨이죠. 제가 진술을 거부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네. 네. 자, 정답 많이 보내주십시오. 50원 유료 문자 샵0951 TBS 앱 카톡 열어놨습니다. 상품도 무겁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드립니다. 네. 상품 소개인데도 재밌네요. 아, 근데 너 발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좀. 아, 죄송합니다. 근데 박지훈 변호사 발음 이 사투리를 좋아하는 팬들이 너무 저 많아요. 표준말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많아요. 서울 남자예요? 누가 봐도 거의 사투리 쓴 적 한 번도 없는데. 서울 남자예요? 서울 남자예요. 여기 박지훈 변호사 KBS 더 라이브 그 매일 나오시는 거예요? 아, 검찰 주제가 있을 때 이제 법학으로 거의 한번 저기다 강사로 이 나갑니다. 예. 선생님처럼 토시 끼고 토시 끼고 아, 이 지시봉 들고 궤도 걸어놓고 1990년 80년대 학원 강사 예, 어떤 이미지로 뭐 하고 일타 있습니다. 강사처럼. 예, 맞습니다. 예. 그거 재밌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더 라이브는 저 박지훈 변호사 없으면 못 하겠더라고요. 제작진 알면 난리 날것 같은데. 네. 자,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박지훈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